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요청이 들어왔어요. 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서 북한 교육제도. 북한에서는 교육의 학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목에 관한 거, 그리고 학생들의 실제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대학 기간까지, 그리고 이게 북한의 현재 수제 교육에 대한 거 등등 특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이게 북한에도 역시 우리처럼 학교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있고요. 당연히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는 역시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겠죠. 일단 학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제. 우리는 의무교육이 12년제잖아요. 근데 북한도 최근에는 이게 12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결국은 이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2012년도 2013년경인가 그때부터 12년제로 변했는데요. 그 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원래 7, 80년대, 다시 말해서 이게 제가 좀 이게 준비를 잘 못했는데, 북한의 이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제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모든 걸 이게 거기서 결정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일명 교육 태제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전에는 11년제였어요. 근데 11년제라는 것이 학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 북한은 특이하게는 유치원 교육을 상당히 거기다가 집중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 중에 1년을 학교전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전 교육에서 기본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특기는 우상화 교육의 기초를 닦는 시기가 가장 유치원 때를 아주 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우상화 교육의 기초를 닦아준다. 다시 말해서 한글도 제대로 모를 때 예를 들면 김일성이가 어떤 인물이고 김정일이가 어떤 인물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당이라고 비유를 해서 당이 어떤 것이고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1년 과정의 교육도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교전 교육 1년,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학교라고 할 때 북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인민학교였어요. 요게 4년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밀몰아서 고등중학교. 제가 재학 중일 때는 고등중학교 시절이었어요. 고등중학교가 5년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인민학교 4년, 그 다음에 고등중학교 5년 하면은 9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전 교육, 유치원 2년을 낮은 반, 높은 반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합해서 11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라는 북한의 교육법이죠. 법에는 의무교육의 11년제 의무교육. 좀 더 이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1년제 의무교육의 혜택. 해가지고 일단 북한은 뭡니까? 무료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돈을 안 받긴 해요. 최근 들어와서 제가 있을 때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다 깨져가지고 뒤에서 선생님들한테 야로를 하고 뇌물도 오고 가고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의무교육은 깨진 지가 오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제가 11년제였다가 12년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과 똑같이 12년제로 되었는데, 우리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했듯이 북한도 인민학교가 소학교로 변했어요. 그리고 소학교를 5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전 교육이라고는 유치원 교육을 1년으로 단축시켰어요. 그러니까 높은 반, 낮은 반인데, 낮은 반 단계는 의무교육을 안 잡고 높은 반부터 의무교육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소학교 5년, 그리고 중학교를 6년제로 바꾼 거예요. 6년제로 바꿨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거를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분류를 하게 된 요인, 하게 되면 제 개별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현재 3대 세습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 3명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계속 계승을 해서 와야 되는 거죠. 하다 보니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김정일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우상화 교육을, 김정은에 관한 우상화 교육도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급, 그 다음에 고급으로 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갈렸다고 해서 학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 학교 안에서 그냥
예전 기존 그대로 한 개 학교 안에서 초급 3년, 고급 3년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사진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최근에 보면은 북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특징적인 걸 볼 수 있겠죠. 어떤 걸까요? 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게 그 현재 그 어느 모 기관, 예, 교육기관에서 이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초중고 학교들을 많이 다니는데, 가장 놀랐던 게 교복입니다. 교복. 대한민국은 학교마다 교복 디자인이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어느 때인가 뭐 특히나 여중여고를 많이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 아, 이게 전국의 여중여고생들을 다 모아놓고 서울에서 패션쇼를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학교마다 개성이 있고 교복에도 디자인이 차이 나면서 개성이 있는 거죠. 아, 정말 이게 자유민주주의로구나라는 걸 거기에서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북한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교복 디자인이 오직 하나입니다. 약간 살짝 평양 학생들하고 지방 학생하고 이렇게 차질이 있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와서 새삼스레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 스머프 마을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애니메이션의 스머프. 스머프 마을이면 똑같이 생겼죠, 다가. 그죠? 다만 이게 특징 짓기에서 모자가 다르거나 이런데, 북한 친구들 보면은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도 똑같아요. 네, 이렇게 동일을 시켜놓은 것이 특징이죠.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빨간 넥타이가 보이고, 이거는 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북한 학교 안에서만 있는, 예전 기존 소련식이나 중국에도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학교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치 조직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이게 배지가 보일 겁니다. 이 배지가 뭐냐니까, 이거는 아직 학생 시절에는 김일성의 초상 배지, 김정일의 초상 배지를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최근에 뭐 달아도 욕은 안 하는데, 학생들인 경우는 이게 보면은 이 횃불이거든요. 횃불 모양의 조선소년단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을 상징을 하는 배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좀 더 이게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인데, 이것도 보면은 교복이 똑같아요. 이게 유치원부터 막 그 북한의 소학교 저학년 학생들 모습. 일단 이게 신발들이 좀 살짝 차이가 나지만, 이거는 최근의 북한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이거 대학생들이에요. 네, 특징 여기서 나오죠. 북한의 교복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되어 있고, 심지어 대학생까지 교복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도 교복을 입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보면 이거 김일성 종합대학 특유의 이 회색, 뭐 요즘 보면 김정은이도 이런 회색을 입고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의 교복. 예전부터 살짝 차질화를 뒀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북한에서는 최고의 뭐 그 대학이라고 보니까 이 교복도 좀 틀리고, 일단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이거 뭐 이게 보시면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교복이 다릅니다. 자, 이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과정을 전체 교복을 다 입어야 되고, 예, 특징은 뭐냐면 북한에서 학생은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남학생들의 모습이고, 뭔가 보면은 이 똑같이 생겼죠. 예. 자, 이게 조선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조선소년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 학교 안에 학생들 자체도 조직 생활을 시킨다. 다시 말해서 정치 조직에 가담을 시키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부터 정치 조직에 참여를 해서 정치 조직 안에 조직 성원으로서 망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그 사람 취급을 안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거를 진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북한에서 인간에 대한 그 정의는 뭐냐면은 이 사회적 존재라는 이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라는 그런 이 표현보다도 사람은 사회 속에 속한 사회적 존재, 다시 말해서 사회를 위주로 해서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개인의 개성이나 모든 것을 표출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는 무조건 뭐냐면 이 사회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정치 조직에 가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북한의 소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조선소년단이라는 정치 조직에 감행을 시켜요. 입단이라고 해요. 입단을 시켜요. 입단을 시켜서 쭉 가다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진학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예전에는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올라서서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개인이라는 그런 존재감보다도 조직에 속한 조직원으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특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했을 때인데 특징이 뭡니까? 남학생들이 머리를 다 깎아요. 예. 다시 말해서 북한에 스님이 안 계시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민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군인들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민머리를 한다는 거. 상당히 이게 한국에서 와서도 이게 한국 학교들을 이렇게 돌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 남학생들을 엄청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기 여기서 태어나기 잘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민머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학교 졸업해서 또 바로 북한은 초모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기 때문에 뭐 거의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머리를 밀게 되면은 머리를 장발을 길러보지 못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현재 몇 분 정도 됐는지요? 지금 좀 시간 한 15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특징인데 아까도 봤지만 이거 좀 이렇게 확대돼서 찍어봤는데요. 이곳이 그 상징적으로 보이는 조선소년단이라는 그런 표시,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항상 준비라고 하는 이런 그 배지예요. 이런 걸 꼭 달고 다니게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옷도 여기 항상 해져 있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보면은 이 청년 영예상이라고 해서 모범 학생들, 모범 학생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전교 1등 뭐 이런 거 가르잖아요. 왜 북한도 역시 갈라요. 가르지만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품성도 좋고 품행도 좋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모범 소년 영예상, 모범 청년 영예상 이래가지고 이렇게 훈장처럼 이렇게 달게 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가 나게 뭔가 존재감을 도드러지게 해가지고 그를 롤모델처럼 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따라하게끔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징적인 거 많이 달아요. 그리고 북한 학교는 이런 것을 무조건 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소년단원인 경우는 이 빨간 넥타이, 넥타이라고 해요. 뭐 한국에서 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무조건 메고 가야 학교 교문에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교도 좀 약간 틀려요. 그에 대한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알아서 등교하잖아요. 교문에서 지각만 안 하면 되는데 북한은 아닙니다. 등교 학교 자체도 어느 학급이 일정한 지역, 학교 밖의 일정한 지역에 모였다가 학급이 집합했다가 이 줄을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교문을 통과하게끔 한 것이 북한의 등교 제도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개별적인 등교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고의나. 그 등교의 모습도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학제가 바뀌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유치원까지 담임 선생님이 3명.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역시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교과목, 뭐 일단은 중학교를 기준을 잡고 교과목이 어떤지, 그 다음에 80년대 말경부터 시작이 된 북한의 수제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일고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성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